첫 번째로는 미납 세금이 많은 경우예요.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세금은 탕감이 안 돼요. 탕감률에 있어서는 큰 이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분들이 흔하게 오인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채무가 탕감이 다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탕감이 되지 않는 그런 채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채무들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도 탕감률이 높게 나오지 않거나 개인회생에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납 세금이 많은 경우예요. 어떤 분들이 주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뭐 당연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금 납부도 안 되는 것인데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세금은 탕감이 안 돼요. 세금이라고 하면은 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소득세나 부가세나 4대 보험을 이제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세금이 미납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자분들께서는 세금을 가장 먼저 변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이제 탕감이 안 되는 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세금이 있게 되면은 변제 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그 세금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변제금 자체가 높아지는 악영향도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채무자분들께서는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탕감률에 있어서는 큰 이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최근에 돈을 빌려서 생활비나 혹은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뭐 사실 최근 채무라고 표현을 하고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최근 채무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회생 신청 기준으로 1년 전 채무를 의미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다 이제 없어진 돈이다 라고 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탕감의 대상이 아니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라 라고 보전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뭐 예외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밀린 카드 대금을 냈다든가 혹은 다른 대출의 변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아서 이제 돌려막기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법원은 문제 삼지 않고요. 이제 또 나아가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분들께서는 이거 다 제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로 쓴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필수적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산 거는 생활비가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개인회생을 이제 진행할 사람인데 뭐 차를 구매를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를 하고 최근 채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그 최근 채무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사용처들은 다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소명이 되지 않거나 생계비 혹은 기존 대출 상한 이외에 사용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지인에게 변제한 경우입니다. 채무자분들이 금융기관의 채무도 있고 지인들의 채무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다가 채무를 변제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정당한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 지인한테 채무를 변제한 거는 어떤 편파 변제나 혹은 재산 은닉의 정황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뭐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갚았는데 이건 사실은 진정한 채무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 안 되고 정확히 법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전 권고가 나오고 이런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뭐 편파 변제를 보거나 재산 은닉의 정황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탕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불법행위 채무인데요. 불법행위 채무는 대표적으로 내가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요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많은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음주운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피해자한테 내가 어쨌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음주운전이라는 어떤 불법행위에 기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이건 탕감이 안 돼요. 사실 이거 탕감시켜버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범죄 가해자로서 뭐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부담하는 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탕감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변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진행을 할 때 탕감이 안 되는 채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채무들이 많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여도 큰 실익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진 어떤 채무의 종류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요 유형에 속하는지도 한번 좀 검토해보시고 나서 개인회생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고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